2023년 제9차 손해평가사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올해 나이는 58세, 직업은 초중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을 운영한 지는 약 15년 정도 되었고요. 그 전에는 학원에서 일했습니다. 손해평가사에서 처음 알게 된 것은 2022년 여름쯤이었습니다. 친한 친구의 남편분이 고위직 공무원이었는데 퇴직을 앞두고 손해평가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직업이라 좀 신기하기도 했고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일단은 직업에 나이 제한이 없어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하고 있고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업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직업이든 결국에는 영업이 제일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저한테는 그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영업이 필요 없는 직업이라는 말에 혹해서 이 직업이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는 화학을 전공했고요. 학원에서는 중고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친 적도 있고 또 15년 이상 수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계산이 많이 시험에 출제된다고 들었어서 어느 정도 저한테는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손해평가사에 대해서 검색도 해보고 카페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글들도 읽어보면서 시험 과목이나 시험 일정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인강 사이트가 여러 군데 있었기 때문에 어디가 좋을까 나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들어가서 샘플 강의도 들어보고 상담해본 곳도 있었고요. 그랬는데 샵 에듀에 있는 샘플 강의가 제 마음에 들었고 또 상담사분께서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셨기 때문에 샵 에듀에서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1일에) 등록을 했고 교재를 받고 나서부터는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씩 동영상 강의를 꾸준히 들으면서 5과목 전부 동영상을 다 들었습니다. 예상 문제는 듣지 않았고요. 일단은 기본 내용만 들으면서 교재에다가 같이 읽어가면서 교재를 읽어가면서 같이 들었는데 생소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는 형광펜으로 칠도 하고 또 여백에다가 교수님들께서 판서해 주신 거 적어가기도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1차 시험 한 달 전부터 1차 과목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게 됐고요. 교재 뒤에 있는 예상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냥 혼자 풀어보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동영상 강의를 따로 찾아서 들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풀어본 후에 틀린 문제를 체크해서 다시 오답을 확인해보는, 정확히 틀린 게 뭔지, 뭐가 차이가 있는지 그런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헷갈리는 내용도 많고 날짜나 기한 등 이렇게 제가 잘 모르는, 암기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시험 전날까지 반복해서 암기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은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거기서 나오는 오답 위주로 해서 나름대로 요약 노트도 만들어서 시험 가면서까지 전철해서 암기하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시험 본 다음 날부터 2차 시험 준비를 하게 됐고요. 약 3개월 정도 2차까지 시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여유가 있을 거라고, 넉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공부 내용도 너무 많고 풀어봐야 될 문제들도 내용이 1차랑은 다르게 좀 깊이가 있고 어려워서 그렇게 넉넉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또 일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매일 공부하면서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 남짓?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일단은 많이 조급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1차 과목하고 다르게 2차 과목은 일단 문제풀이까지 좀 어려웠기 때문에 교수님들 강의를 다 들었고요. 교수님들이 일단은 많이 암기해야 될 것들을 강조해 주시고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들 또는 헷갈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콕콕 집어서
강의에서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교수님들의 풀이 동영상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면서 뭐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 스스로 그냥 문제를 놓고 풀어보니까 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보는 것처럼 반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풀이를 써보려고 그래서 풀이 노트도 여러 번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상 문제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기출 문제보다는 예상 문제집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1차) 시험하고는 다르게 (2차) 시험은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숨 쉴 틈도 없이 답안을 썼는데 겨우 맞힐 수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못 쓴 문제들도 있었지만 제가 잘 모르겠다 하는 문제들은 그냥 약간 공간을 띄워놓고 그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서 그렇게 풀었습니다. 풀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아는 부분만 적고 거기서 필요한 식들만 적고 모르는 부분은 블랭크로 남겨두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답을 적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부분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답안을 적을 때는 완벽하게 적어야 물론 그런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적는 게 훨씬 유리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도 열심히 학습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